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뉴욕 증시와 워싱턴 정가는 유례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압박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외교적 수사로 대응해왔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정면 대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밤 공개된 파월 의장의 이례적인 영상 메시지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미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을 지탱해온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이유는 연준 건물 보수 공사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과거 의회 증언이 허위였는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법무부의 형사조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는 금리 결정권을 두고 백악관이 사법 권력을 동원해 중앙은행 수장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파월 의장이 직접 언급했듯이 이는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중앙은행을 행정부의 하부 기관으로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유지해 온 명문화되지 않은 성역이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경제 데이터와 지표에 따라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달러는 기축 통화로서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러한 신뢰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형사처벌의 위협 속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신흥국에서나 볼 법한 불확실성을 미국 경제에 들이우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혼란을 넘어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상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현재의 시스템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조사가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달러 패권의 균열과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발단이 된 것은 워싱턴 내셔널몰 인근에 위치한 연준 건물의 25억 달러 규모 보수 프로젝트입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파월 의장이 이 공사 비용에 대해 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인허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수사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내의 예산 관리나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현직 연준 의장에게 형사조사의 상징인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며 과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결국 이 건물 보수 공사는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즉 법적인 빌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법상 연준 의장과 이사들은 임기 중에 함부로 해임될 수 없으며 명백한 직무유기나 위법 행위가 있을 때만 해임이 가능한 이른바 신분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금리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만으로는 파월 의장을 끌어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 공사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은 파월 의장을 부도덕한 인물로 몰아가거나 법적인 해임 사유를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택된 셈입니다. 파월 의장이 일요일 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조사가 금리 결정에 대한 보복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행정부가 사법기관을 동원해 개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적 데이터가 아닌 정치적 생존을 먼저 고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중앙은행 수장에게 개인의 자유와 기관의 독립성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잔인한 압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사비의 투명성 문제가 아니라 누가 통화 정책의 핸들을 쥐느냐를 두고 벌이는 권력 투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저금리를 통한 경기 부양과 주가 상승을 원해왔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안정을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이제는 정책 토론의 장을 넘어 형사수사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번진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앞으로 연준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적인 국가기관들에게도 비슷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미국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바탕에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연준이 통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신뢰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행정부가 사법기관을 동원해 중앙은행 수장을 압박하는 모습은 이러한 신뢰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자본시장에서 달러는 곧 미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과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데 그 믿음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굴절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포착된 것입니다. 제닛 옐런과 앨런 그린스펀을 비롯한 역대 연준 의장들이 이번 조사를 두고 신흥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국가에서는 집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중앙은행을 장악하고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거나 금리를 조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 결과는 항상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달러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닌 위험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중앙은행과 연기금들이 보유한 막대한 규모의 달러 자산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만약 연준이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해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금리 결정을 내린다면 달러의 구매력은 장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달러 자산을 보유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각국 정부는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달러 패권의 점진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결국 기축 통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무역의 결제 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달러가 가진 지배력이 약해지면 세계 경제는 극심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달러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그 자금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리고 그 현상이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가 이번 사태의 가장 무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시장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안전자산으로의 회피입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직후 금과 은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폭등한 현상은 단순히 귀금속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을 넘어 종이 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뿌리 깊은 불안감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화폐 가치 하락 대비 거래, 즉 디베이먼트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이는 통화 정책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화폐 공급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움직임입니다. 금과 은이 이토록 가파르게 치솟는 이유는 이 자산들이 가진 독특한 성격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달리 금과 은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으며 어느 특정 국가의 정부나 정치인이 임의로 가치를 조작하거나 찍어낼 수 없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조사가 시작되고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은 정치적 외압에 의해 결정될 금리와 그로 인해 발생할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권력의 통제권 밖에 있는 실물 자산이라는 안전한 대피소였습니다. 특히 이번 가격 급등은 과거의 일시적인 경제 위기 때와는 결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금과 함께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과 은만 독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라 미국 달러를 지탱해 온 제도적 보루가 무너지는 시스템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요동칠 수 있는 달러화 대신 수천 년간 가치를 보존해 온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세계 경제 전반에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합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이는 다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립성을 잃은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시장을 실물 자산으로 내몰고, 이것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금과 은의 가격을 통해 워싱턴을 향해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은 단순히 한 국가의 내부 결정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적 혈관을 타고 흐르는 파급력을 가집니다. 특히 경제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들에게 연준의 독립성과 예측 가능성은 자국 경제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버팀목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백악관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지면 신흥국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도미노식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흥국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연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신흥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합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 법치주의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한 신흥국의 자금을 놔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은 신흥국의 화폐 가치를 폭락시키고, 이는 해당 국가들이 보유한 달러 표시 부채의 상환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국가부도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전이입니다. 달러 가치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낮아지거나 불확실해지면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원자재가 달러로 결제되는 상황에서 달러의 신뢰 하락은 곧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식량이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미국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극심한 물가 고통을 겪는 수입 인플레이션을 강요받게 됩니다. 결국 연준의 독립성 훼손은 세계 경제의 기준점인 닻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수꾼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었기에 각국 중앙은행들도 그에 맞춰 자국의 정책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금리가 경제 논리가 아닌 워싱턴의 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조체제를 무너뜨리고 각자 도생식의 통화 전쟁을 유발하여 세계 경제를 장기적인 고물가와 저성장의 늪으로 빠뜨릴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태의 법적 종착역이자 연준의 운명을 결정지를 최후의 보루는 이제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이미 법정 다툼으로 번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로 예정된 대법원 심리는 단순히 한 명의 이사나 의장의 신분 문제를 넘어 미국 대통령이 독립정부 기관의 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과 이사들은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화 정책을 펴도록 강요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수반의 지위를 강조하며 정책적 견해가 다른 인사를 교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성벽은 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법적 논란은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조사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해임권이 강화된다면 행정부는 구태여 복잡한 형사수사라는 우회로를 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사법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행정부는 파월 의장을 몰아내기 위해 지금 진행 중인 건물 보수 의혹 같은 형사조사를 더욱 거칠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사법부의 선택은 연준이 정치적 폭풍으로부터 보호받는 독립기관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백악관의 지시를 받는 부속기관으로 전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금융시장과 헌법학자들이 이번 판결을 숨죽여 지켜보는 이유는 그 결과가 가져올 파급력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중앙은행의 독립적 가치를 인정해준다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소신 있는 통화 정책을 펼치기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결국 법원의 결정은 미국 경제 시스템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단순히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적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의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정치 권력은 본질적으로 선거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당장의 경기 부양과 주가 상승을 유혹받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욕망이 통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제거해버린다면 경제라는 자동차는 당장은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과 거품의 붕괴라는 절벽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과 연준이 겪고 있는 시련은 단순한 한 기관의 순환사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쌓아온 신뢰의 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입니다. 형사수사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된 이번 압박이 성공하여 연준의 독립성이 무너진다면 그 대가는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달러 시스템에 편입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치러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올라탄 승객처럼 글로벌 시장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공포 속에서 매 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화폐를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파괴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번 갈등이 연준의 굴복으로 끝난다면 달러의 명성은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며 세계 경제는 각자 도생의 혼란스러운 시대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독립성을 잃은 중앙은행은 더 이상 시장의 파수꾼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이 위험한 도박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 질서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영상 메시지에서 밝힌 결연한 의지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절규로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